이 시간에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현대적인 살림집을 보장해주는 사회라는 데 대해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집세라는 말조차 모르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듯이 강의에 앞서 보통강만에 황홀하게 일떠선 경류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락식 다충 서충 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보통강 기슭의 특색 있는 인민의 호화주택구인 경류동에 서 있습니다. 인민 사랑의 대명사로 마음속에 서중히 새겨진 그 이름도 유종한 경류동. 문명과 행복의 별천지인 아름다운 구슬다락의 새살림을 편 경류동의 주인들은 다름 아닌 도로관리공, 방직공, 교육자들을 비롯한 공로자, 노력 혁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남보다 재부가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이런 호화주택이 차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평범한 근로자들이 이런 희한한 행복의 별천지에 사는 주인공들로 될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 문제는 먹고 입는 문제와 더불어 사활적역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집 문제는 해당 나라와 사회의 발전 정도, 사회제도에 대한 평가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현대적인 살림집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두 체계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으로 되고 있으며 살림집 건설에 당의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인민 대중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을 당과 국가가 무상으로 보장해주는 문제가 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인민 대중에게 살림집을 보장할 때 대한 문제는 주체 67, 1978년 4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되고 주체 75, 1986년 2월 20일과 주체 88, 1999년 6월 16일에 주정되어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에는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하며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제2조에는 국가는 건설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 건설과 비생산적 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 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긴장한 살림집 문제를 풀기 위해 살림집 건설을 해마다 정상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림집 건설에서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적 내용을 담아 훌륭한 살림집을 건설할 때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살림집은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살림집이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추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쓸모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림집은 보기 좋고 아름다우며 아담하고 알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림집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내용의 구성 요소는 살림집의 질을 이룹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림집은 편리하고 아름답고 든든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차려져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적 내용을 담은 훌륭한 살림집을 건설할 때 대한 사상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림집 성격과 그 위치 및 역할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이 기초한 덕창적인 사상입니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 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원대한 구상은 우리나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당과 국가가 근로인민 대중에게 현대적 미감에 맞는 살림집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관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 후 나라의 경제 형편과 인민 생활이 매우 어려웠던 조건에서 먼저 산업을 복구하여 민족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는 한편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거개방전쟁이 한창이던 때에도 평양시 복구건설 총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전후에 건설할 살림집에 대한 설계현상 모집까지 조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주체 46, 1957년 10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건설 분야에서 당 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에서 당의 저립식 건설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건설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며 건설을 전인민족 운동으로 널리 벌릴 때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주체 47, 1958년 1월 18일부터 유론할 동안 몸소 건설 일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적은 노력과 자제의 자금으로 살림집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지을 방도를 운운하셨을 뿐 아니라 1월 21일에는 일꾼들과 함께 동평양의 청년거리에 새로 지은 다층 살림집으로 이사해온 온화한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시어 마룻바닥에 차지하는가 손을 대보시면서 그 집 아주머니에게 마룻방이 언돌방보다 어떤가고 물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늙은 부모를 모시는 데서나 갓난아이를 키우는 데는 언돌방이 더 좋다는 주인 아주머니 대답을 들으시고 건설 일꾼들에게 아주머니가 참으로 좋은 의견을 말하였다고 인민들이 좋다면 다 좋은 것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다층 살림집들에도 언돌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수도건설자들은 인민들의 여과 이익을 반영한 한 세대의 살림집을 단 14분 동안에 조립하는 기적을 창조하여 평양석도라는 시대열을 탄생시켰고 주체 47, 1958년 한 해 동안에 7,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2만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었습니다. 지방별 특성에 맞게 농촌문화주택의 설계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하도록 하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주체 50, 1961년 총살리를 찾으시어 우리나라 농촌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살림집의 건설 방향을 제시해 주시었으며 선수, 연필을 두시고 평면도도 그려주시면서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를 맞으며 반년 남짓한 기간에 현대적인 천리마거리가 일떠서고 뒤이어 평양시에는 비파거리, 락원거리가 건설됐으며 남포시, 청진시, 함흥시, 원산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이 훌륭히 건설되는 동시에 군 소재지, 농촌 마을들이 아름답게 꾸려졌습니다.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에는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도 살림집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창간거리 건설은 우리나라 건설 부문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시발점으로 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창간거리 건설을 발기하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었습니다. 창간거리의 살림집들에는 수십 가지의 현대적인 문화용품들과 가구들, 부엌 세간들이 꾸준히 갖춰져 있으며 면적은 150여 평방미터의 3칸, 4칸의 살림방으로 꾸려졌습니다.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에는 평양시의 광복거리와 통일거리가 일떠서고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도시와 농촌들의 100만 세대의 살림집들이 건설됐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들어와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인민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고리들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고 평범한 인민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안겨주고 계십니다. 주체 102일 2012년에 창정고리가, 주체 102 2013년에는 운하과학자고리가, 주체 103 2014년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주체 104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고리가, 주체 106 2017년에는 요명고리가 완공되어 인민들에게 더욱 문명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안겨지게 됐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제8차 대회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살림집 건설 문제를 중요 의제로 토의하시고 평양시의 성신성화지구에 1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800세대의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를 특색 있게 건설하며 동시에 공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들에서도 연차별로 살림집 건설을 대대적으로 밀고 나가 어기는 계획기간의 전국적 범위에서 부족되는 주택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현명하게 용도하고 계십니다. 평양의 현대적인 창정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21세기 에너지 절약형 거리를 일떠선 여명거리, 인민사랑의 기념비 성화거리, 화주택으로 일떠선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에는 물론 지방 도시와 농촌, 오촌과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서나 돈을 내고 국가로부터 새 살림집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값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화국을 찾았던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살림집에서 살면서도 집값을 모르는 우리 인민들을 가리켜 행복한 바보들이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기에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조선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화려한 거리들이 계속 일떠서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집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살던 집들을 홈으로 버리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허화주택을 세워놓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수령의 주택 자리에 궁궐 같은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평범한 인민들에게 배정해주고 있다. 거리들이 일떠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의 대다수가 빈집으로 남아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집은 하나도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다. 조선의 인민들은 정말 위대한 용도자를 모시고 있다. 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지금도 모든 생활상 편의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희한한 살림집이 꼭 호텔 같다고 당의 운동이 너무도 고마워 온 가족이 감격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로 방송원의 무라없는 이야기도 기품 속에 들어주시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던 경리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한눈에 안겨오는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는 날의 날마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주고 인민들은 그 화원 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현대적인 살림집을 보장받는 우리식 사회주의 사회의 오일성에 대해서 해설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